오늘 9월 13일 뉴스 브리핑으로 들어가는데요. 뉴스 브리핑은 어제 나왔던 유럽 연합 측의 금리 인하에서부터 PPI, CPI에서 이어서 PPI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시장 반응들 나온 거에 대한 해석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 강좌 소개 하나. 자, 9월 28일 추석 연휴 끝나고 난 뒤에 9월 28일 토요일 날 1시에서 5시에 아이언머니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든 부정적으로 흘러가든 이 장에 대한 준비, 이후의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시장 상황을 접하게 되면 항상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가격이 올라도 힘들어지고요. 왜냐면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떨어지면 언제 반등할지 모르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들이 강좌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보는 방법들도 알려드리는 시간들이니까 시간이 나면 들으시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꼭 참여해서 들으시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참여 신청은 아이언머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연경 대표님한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자, 어제의 PPI 나오고 난 뒤에 22쪽에서 0.25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고 보고 미국 금리도 이제 0.25로 갈 건지 0.5로 갈 건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일단 시장의 흐름은 0.25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요 부분들에서 안전자산 금이 지금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요거로만 딱 해석할 수 없는 게 달러는 여전히 플랫하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채권도 금리 인하가 살짝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약반등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은 완전히 시장 참여자가 경기 침체로 확정짓고 보지는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약간은 좀 다른 스탠스들이 시장에는 혼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어제 움직임에서 나스닥이 연속해서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금리 인하는 확정적. 이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이죠. 하락폭에 대한 부분들만, 인하폭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어제 움직임도 역시 엔비디아가 열일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3개월 만에 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자, 암호화폐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58,500달러 부근의 변동성이 확대 전망. 왜 이 가격이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이 가격대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이제 기사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체크하고 살피는 시황 방송이 절대 질 낮은 방송이 아니다. 시장 상황보다 훨씬 빠르게 체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이체방크의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 99%, 이제 암호화폐 일시적 유행이나 생각 안 한다. 라는 내용들 나오죠. 이건 이제 미대선화가 관련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면은, 유권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여지를 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양당 모두 미국의 양당 모두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그런 상황으로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류 시장에 이미 편입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타드 쪽에서 나오는 보고서 내용들에 따르면 이제 이 내용은 어제도 했던 내용입니다. 미대선 결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올해 신고가를 갱신할 거다라는 내용들 나오죠. 이거는 이제 양당 모두 다 누가 되더라도 일단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의 정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상승,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트고 20일 세어즈 현물 ETF 커스터디. 요 현물 ETF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비트고가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이게 현물 ETF를 가지고 있는 측에서 2차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현물 ETF 얘기 나올 때부터 얘기 계속 드렸어요.
예. 이 커스터디 사업부터 해서 이게 결국엔 디파이로 가는 중요한 징검다리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현물 ETF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류 쪽으로 쓰임이 발생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류 이제 금융기관들이 예, 여기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저런 커스터디. 그래서 SEC 측에서 지금 그 경기를 일으키듯이 금융기관들에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계속 높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대세는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파라파이 캐피탈 1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토큰화했다. 펀드든 토큰화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토큰화 되면은 일단 글로벌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보면 돼요. 이전에 금융시장들에서의 상품이 그 나라의 위주였다면 이제는 언제든지 해외로까지 시장이 글로벌해질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이 돈이 모여있는 금융기관들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예. 시장은 더 커집니다. 이건 저희 희망회로가 아니라 시장은 이미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냥 물밑에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물밑에서 핵잠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면에 드러났을 땐 게임 끝이에요. 지금 물밑으로 발버둥 치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물밑에 스크류 달려있는 핵잠수함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자, 스테이블 코인의 코인 거래 넘어서 일상생활에 많이 쓰인다. 이 내용은 이제 주로 이제 남아메리카 뭐 이쪽에서부터 뭐 금융권이 좀 자국 화폐의 가치가 좀 불안하거나 금융권 전산화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브라질, 나이지리아, 티르키예, 인도네시아, 뭐 인도 등 스테이블 코인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오지만 자, 은행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정부 간섭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여차하면 이게 차업을 할 수 있는 게 이미 많이 경험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게 달러 베이스란 말이에요. 예, 그냥 전송만 하면은 예, 공항이나 어디를 통과할 때도 확인이 안 돼요. 해외로 나가서 쓰면 되거든요. 가치는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거를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게 글로벌 경제가 단일화 형태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알력들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나 여기에 대한 흡수 전략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은 결국은 계속 커진다. 여기에 이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뭐가 커진다? 비트코인의 영역도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빵인 비트코인이거든. 짤 없습니다. 이 시장은 아무리 말 돌려봐야 비트코인이 짱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저녁 시간에 리플이 빵 쐈어요. 그레이스케일이 리플 XRP 펀드 공식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폐쇄형 펀드예요. 이 폐쇄형 펀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더와 비트코인의 그레이스케일이 악의 축으로 막 불리면서 지금 물량들을 막 쏟아내고 있죠. 이게 이전에 그레이스케일이 폐쇄형 펀드로 이미 저가에서 상품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의 펀드 현물 ETF 전에 나왔던 거죠. 이 펀드의 경우에 진입가가 $1,0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물 ETF로 갈아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저가에서 이거에 대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올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이 리플의 현물 ETF가 승인이 나서 만약에 거래가 된다 하면은 매도세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이제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오늘 402개 발행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리플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보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플의 빵형이 얼마 전에 이제 에나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뜬금없이 했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앞에 얘기했듯이 물밑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가 뉴스 브리핑이고요. 뉴스 브리핑이고 이제 주말과 연휴를 준비하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언급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보인다고 생각들면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되돌려 보시면서 중요하게 체크했던 체크 포인트와 그 값들 혹은 이평선들 잘 한번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주말 동안의 움직임들, 그리고 주말 전에 오늘 움직임들, 잘 살피시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연휴 끝나고 나면 그날 새벽에 FO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또 언급들이 나오니까, 물론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는 연말 쪽으로 보고 있긴 해요. 금리 인상은. 이제 일단 시장 상황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진다. 하니까 너무 긴장의 끝을 놓지는 마시고, 가고 다들 지금 추석 연휴 준비하신다고 다들 바쁘실 테니까 내용은 요 정도 하고 추석 잘 보내시고 저희들은 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